삑. 안녕하세요. 몽아 작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작업 공간에서 처음 영상을 찍으니까 기분이 더 좋아요. 하하. 아무튼 이렇게 환경도 변하고 하니까 그간 제 머릿속에 있던 복잡한 생각들도 정리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번아웃에 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 그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단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번아웃이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존재인데 그 필연의 존재가 과연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까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번아웃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현재 번아웃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 스스로가 번아웃과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저에 대한 자신감이 좀 높은 편인데 이게 외적인 모습이나 결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내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말해요. 언어로서 사전적으로 정의되는 우울이나 외로움, 분노 이런 감정이 느껴지면 일단 있는 그대로 그냥 느끼는 편이고 이 감정도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생겼겠지 하면서 무던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감정이 너무 짙어지면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말과 표현들을 글씨를 쓰면서 뱉어내는 습관이 있어서 나름 제가 제 기분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분노나 우울의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되게 잘 느낍니다. 특히 분노는 살면서 엄청 느껴요. 저에게 있어서 번아웃, 우울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단어였는데 이런 저도 알고 보니까 번아웃을 되게 잔잔하게 자주 겪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번아웃이라는 게 되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엄청 커다란 지루함을 느껴서 갑자기 손을 확 떼버리고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고 지독한 괴로움과 무기력함을 느껴서 막 도망가기 직전의 상태만이 번아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느껴보니까 그것만이 번아웃은 아니더라고요. 우선 제가 번아웃임을 알아챘던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되게 솔직한 표현인데 저는 늘 상업 사진에 대한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게 상업 사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상업 아닌 예술이 정말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술과 상업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그런 자괴감을 느끼니까 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자리 잡히지 않은 기분이 늘상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좀 영화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게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은 먼저 이야기를 만들고 그 장면을 떠올리고 그것에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고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답사를 하고 이야기를 끌어줄 그런 모델을 섭외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런 결과물을 보았을 때 진짜 어떤 보상도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은 사실 매번 이야기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하루에 평균 6명, 많게는 8명의 인물을 만나서 촬영을 하는데 저는 작가의 관점이 아닌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작가가 되어야 해요. 즉 저의 관점이 손님에게로 가는 거죠. 물론 저에게 와주시는 손님들은 제 본연의 사진 느낌이 좋아서 와주셨겠지만 그것마저도 상업을 위한 시안 사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시선과 많이 타협을 한 거예요. 상업 작가는 손님의 반응에 의해서 만족도가 결정되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작가의 시선을 물론 더 첨가시킬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그거는 상업이기 때문에 작품과 같은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는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막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술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술가라고 불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예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되게 늘 아쉬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직업이 불만족스럽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손님과 촬영할 때는 작가가 아닌 매뉴얼에 의한 기계처럼 일하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명백한 상업 작가인 건 맞지만 그게 예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 상업도 하고 예술도 하고 있는 거면서 뭐가 문제일까요? 누든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답답해요. 문제가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런 고민들과 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채로 저의 일상은 예약받기, 손님 응대하기, 촬영하기, 파일 정리하기, 색감 잡기, 리키 작업하기, 당연한 마케팅하기, 이런 똑같은 하루가 쭉 이어졌던 거죠.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바빠서 다행이다, 일이 있어서 다행이다, 누군가가 날 찾아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좀 갖고 잠에 들었는데,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뜨기 싫어지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는 촬영하는 날에는 진짜 번쩍번쩍 일어나서 촬영 준비를 하거나 그날의 스케줄표를 보면서 손님 응대 준비를 하고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최대한 늦게까지 침대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에 완전히 집중해버려야 그 일이 행복해지는 사람인데, 잡생각이 많으니까 그 전처럼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하루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모습, 막연함,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작업을 하려고 책상 앞에 갔는데 되게 무수한 그 작업 파일들을 보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정 작업 계획 막 이런 거를 엄청 세부적으로 짜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싫은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엄청 세세한 계획이나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걸 짜는 강박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침에 눈을 뜨기 싫어지는 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아지는 거, 계획 강박이 일어난 거, 이런 거 외에도 번아웃 증세는 살짝 미세하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평소보다 숨을 짧게 쉬는 거, 물을 먹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 인스타를 갑자기 비화를 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카톡 프사를 내리고 싶어지는 마음, 무인도에 가고 싶어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쌓이더라고요. 아마 이 증세들은 무기력에서 시작된 귀찮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게 번아웃이 정말 무서운 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한 감정에서부터 변화가 온다는 거였어요. 이런 증세가 계속 있다 보니까 저는 그때서야 이게 나한테는 번아웃이구나 임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때 제가 번아웃의 원인, 즉 그 진단한 진단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예술가냐 아님 사장이냐에 대한 생각 속 대혼란이 일어나서 현재 직업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짐. 불만족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일과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 아무래도 최고의 불치병인 쉬고 싶어 병에 제대로 걸린 것 같음. 네, 저는 보니까 일을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힘들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술가병에 걸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대단한 감사한 일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잃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 스스로 처방전을 이렇게 내렸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 안에서 변화를 주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곧 예술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기, 남이 예술가라고 불러주기를 바라지 않기, 손님의 눈과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결국에는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기가 처방전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고 쉬운 말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다른 작가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찍지 못할까? 나는 왜 저런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걸 할 용기가 없었을까? 왜 더 대범하지 못했을까? 심지어는 제 몽아라는 이름보다 왜 더 멋진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했지? 이런 생각도 하고 비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모든 비교가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고 예술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저런 예술가도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예술가가 있어야 저 같은 예술가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고민과 걱정, 불안이 없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인생의 컨텐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번아웃이,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번아웃이 되게 무섭다고 느껴지지 않고 필연적인 또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번아웃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지금 번아웃을 겪고 계시다면, 또는 번아웃이 올까봐 너무 두려우시다면 그냥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이게 사회적인 시선과 목소리, 비판 그냥 다 무시하고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해버리셔도 돼요. 무언가를 극복한다는 거는 삶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 극복할 게 없다면 삶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재미없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번아웃이 온다는 건 내가 몰랐던 그런 비밀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꼭 예술가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말을 할 수 없고 글을 쓸 수 없었다면 예술가라는 표현도 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는 예술을 하며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나 경험도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뱉음으로써 아마 마음이 편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도 한번 많이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안녕. 감사합니다.